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종회가 대표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국민 서명운동이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주요 정치인들도 다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또 헌법학회나 전문가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도 대략 두당 60% 정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지금이 바로 개헌이 적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작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주도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개헌이 필요하고 인정돼야 된다고 단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저는 헌법 개정안을 전문부터 시작해서 부칙 조항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어저께 발표를 한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개정헌법안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개헌안은 이미 그 안을 마련해서 10여일 전에 시도지사들에게 모두 문서로서 의견을 조회했고 특별하게 이견은 없었습니다. 전부 공통적으로 지금 공권력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다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어제 발표를 했고, 그 가운데 그 중요한 부분은 일정상 시간적으로 전화로 시도지사 의견을 그랬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장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하나는 헌법 84조 현행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범위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발생한 사건에 한해서 소추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재임 이전에 발생해서 수사되거나 재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가 불분명합니다.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흠결을 치유해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분명한 헌법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명확해진 것이 대통령 재임 중에 생긴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추받지 않는다. 물론 여기 소추는 이제 기소와 재판이 있는데요. 이런 뜻을 하면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에 다룬 내용이고, 또 헌법 개정안 자체가 제가 처음이니까 안 자체는 이런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 법적 안정성을 갖도록 했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어저께 그 후에 피력한 거를 언론에서 듣게 됐다 하는 점을 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관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에는 장, 절, 관 이렇게 큰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장, 2장은 뭐 총칙과 국민의 권리이고, 3장은 국회, 4장은 정부, 5장은 법원, 6장은 헌법재판, 7장이 선거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해요. 딴 데는 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니고 선거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말하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하고 같은 관열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소위 말하면 가족 채용 비리를 비롯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도 안 받고 또 이런 문제를 조사할 수도 없다면 그러면 국회에서야 뭐 물론 국회에서 무슨 국정감사가 뭐 국회에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다루는 거는 그렇게 하고 고발을 하느냐 이런 문제지 징계를 하거나 하는 권한이 없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그 정부 제4장 정부 안에 1절이 대통령, 2절이 이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부 아래 국무총리가 있고 감사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 속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게 되면은 분명히 헌법기관을 명시하는 거죠. 헌법기관인데 국회와 대법원과 같은 그런 기관적 성격이 아니라 정부의 한 기관으로서 홍보인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 하면은 지금 국민적으로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정부의 각종 채용 비리와 같은 이런 문제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러니까 제3장 정부의 그 제2절 정부, 그러니까 1절이 대통령, 2절이 정부 산하의 관으로 설치하도록 기타 이제 법률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헌법이 개정되면은 그 다음에 발효되는 건 언제고 이에 따른 선거는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명시해서 이렇게 했죠. 헌법 규칙에 이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발효 후 100일 이내에 한다. 이렇게 명시한 거고 또 하나는 이 개정된 헌법에 의해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 한다. 정확한 5월 29일이에요. 국회의원 임기하고 맞춰서 하게 되면은 다음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 선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지만 여기 중요한 문제는 여소야대가 지금같이 극단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 선거가 되면 그래서 국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규칙에 담겨있는 대통령 선거의 최초 선출된 대통령 선거의 임기 그리고 언제 대통령 선거를 할 것인가 그걸 담은 것이 이것이 이제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